그래서 봤는데 이게 환자가 2010년에 오고 4년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스케일링도 안 하고 4년 만에 온 이유가 씹을 때 아프고 치아가 시려서. 교합 조정을 하면 되죠. 치과 의사를 잘못 만나서 멀쩡한 금 인내이 뜯어내고 신경치료 크라운 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치과에서 교합지 검사를 해서 교합 조정을 안 하고 멀쩡한 치아를 크라운을 씌우고 멀쩡한 인내이를 시멘트 변색이 돼서 까만 거를 가지고 충치, 세균에 오염됐다고 세균병 환자로 오진하고 환자를 몰아가가지고 멀쩡한 금 인내이를 뜯고 금 인내이를 또 하든가 크라운을 씌우는 멍청한 짓을 여러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치아를 오래 못 쓰는 거지. 교합 간섭점 있잖아요. 자, A 교합점, B 교합점, C 교합점 있죠. 자, C 교합점 여기 있는데 교합 간섭점 있네요. 요거 제거하면 돼요. 자, 여러분 치과 다닐 때 치과 의사는 진료하기 귀찮아해요. 교합지 검사를 해주지 않고 크라운 과잉 진료를 매우 선호합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갔는데 교합지 검사를 안 한다. 그럼 그 치과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가 얼마나 웃기냐면 환자가 씹을 때 아프면 교합 간섭 때문인데 환자의 치아가 왜 아픈지 치아 통증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가 수두룩해요. 99.9%예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교합 조정했잖아요. 여기 아까 거 보세요. 교합 간섭점을 제거했잖아요. 통증 사라졌어요. 치아 통증엔 교합 조정이라는 걸 외우세요. 외워. 자, 그 다음에 또 2년 만에 왔네. 이 환자는 스케일링, 좀 했네. 하고 왔네. 자, 스케일링 하고, 잇몸 관리를 하고, 왼쪽에 어금니 2개가 없는 거를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자기 불편할 때만 오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말을 안 듣죠. 교합 간섭이 재발생해서 치아 통증, 치아 시림이 생겼어요. 아마도 왼쪽에 어금니 2개가 있어서 왼쪽으로도 밥을 먹으면 이런 사소한 교합 간섭 때문에 치아 시리고 아프다고 치과를 오는 일은 매우 적을 거예요. 훨씬 적죠. 이 정도 교합 간섭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치아 통증 시 치아에 금 같다고 크라운 씌우려는 치아 백정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또 교합 간섭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 간섭점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환자가 치아 교정을 안 해서 치아 교정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 자르고 여기다 임플란트 심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하면서 13번에 교합 유도점 13AM 교합점을 만들어주면 이 교합 간섭점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이 환자는 그 브릿지 뜯고 임플란트 하라고 말도 안 듣고 여기 임플란트 심으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자기 불편할 때만 와서 교합 조정을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요. 뭐 해줬어요. 2016년 5월 18일에 왔었는데 이 환자가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보여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 5월 18일. 그러니까 스텐트 수술 받고 살아난 뒤에 8월 달에 저희 치과를 온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잇몸병 심한 치아의 세균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정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잇몸병이 심한 환자들은 치석이 이렇게 있고 이 치석에는 분명히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데 이 세균 자체가 피를 타고 돌아가지고 심장에 심근염이나 심장에 영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치석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석 제거를 하는 게 역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심장을 위해서 치석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석 제거를 하고요. 자, 2009년 이후 7년이 경과했어요. 잇몸뼈가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네요. 치석이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치과대학에서 치석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다. 네, 그 말이 맞긴 한데 그 영향력은 거의 1% 미만? 주된 요인은 99%가 교합이에요. 만약에 이 치아 크라운 했으면 교합 균형 깨져가지고 이미 뽑히고 임플란트 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신병수술까지 했다니까 두개골 사진을 찍어봤어요. 인체 균형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괜찮네요. 눈선, 교합평면, 정상. 자, 옆면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경추의 역시자 곡선. 잇몸뼈 녹은 이 46번은 이 두개골 사진에서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 환자가 2016년에 찍고 1년 뒤에 한 번 더 왔어요. 2017년인데 이게 조금 엑스레이에 목에 뭐가 이물질이 있었나 얘기가 좀 안 나오긴 했는데 2009년에 만나고 8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치석이 이렇게 많아도. 이 환자 2016년도인가 스케일링 한 번 하고 또 안 했어요. 하고 잘 안 해요. 여기 치석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도 잇몸뼈 안 놓고 잘 쓰고 있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씹는 기능을 8년째 유지 중인 46번, 47번 치아, 26, 27번이 없어서 편측 저작 한쪽으로만 씹고 이 13번 치아 치과 의사가 교합을 부실 시공해서 교합 유도 기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명희 원장이라는 천재 치과 의사를 만나서 교합 조정을 꾸준히 받는 것만으로 이 치아의 수명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47번 내가 아까 영상 초기에 말했죠. 여기 치아 충치가 아니고 교합 충격에 의해서 치아 균열이 일부 일어난 거라고.
진행 안 되죠. 신경까지. 네, 유지됩니다. 치아 파열이 일어나고 8년째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46번 치아도 금 인레이 하고 나서 신경하고 엄청 가깝고 밑에 치석도 있지만 잘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다른 환자를 보도록 하죠. 자, 환자 지구인 1237 환자 63세 치과 시크릿 1편 237쪽에 나오는 환자야. 좀 특이하죠. 아까 그 환자는 이를 안 닦고 치성이 있어가지고 치아 바깥쪽에 잇몸뼈가 녹고 뿌리와 뿌리가 감싸고 있는 치아 내부의 잇몸뼈는 안 녹는데, 요 47번도 좀 비슷하죠. 여기까지 잇몸뼈가 녹고 여기까지 잇몸뼈가 녹았는데 치아 내부는 좀 천천히 녹고 있죠. 46번 내부는 아예 안 녹는데, 자 36, 37번은 특이하게 안에가 녹고 바깥쪽이 안 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교합 간섭 때문에 그래요. 환자 1237 63세인데 교합지 검사를 해보면 교합 간섭 때문에 잇몸뼈가 그런 특이한 양상으로 녹고 있죠. 그래서 왼쪽이 세균병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 양상이고요. 오른쪽이 교합 간섭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는 양상이죠. 야, 이거 천재 치과 의사가 이런 엑스레이 방사선 진단하는 법을 알려주면 이런 거는 치주과학 교과서에 실어줄 만한 내용이죠. 전 세계 치주과학 교과서에 이거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치주과 교수들은 왼쪽도 세균병이고 오른쪽도 세균병이니까 이를 잘 닦아라고만 하죠. 네, 이건 세균병이라고 진단하면 오진이죠. 이건 교합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아까 지구인 1237 환자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할게요. 요 6번 치아에 뿌리와 뿌리 사이에 요 부분 있잖아요. 까만 부분. 이 부분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를 안 닦아서 녹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뇌가 있다면 잇몸에 인해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칫솔질을 이를 닦는데 이 칫솔이 들어가봤자 2, 3mm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 잇몸뼈가 녹은 게 여기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잇몸뼈가 녹은 게 칫솔질이 닿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세균에 의해서 녹는 거예요. 교합 충격에 의해서 이 어금니가 움직이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 힘드네. 자, 이런 어금니들이 움직임이 많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아가 교합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치아의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치아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치아 충격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 거예요. 파골세포가 작동을 해서. 그게 바로 잇몸뼈가 녹는 원리지 세균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세균은 결과죠, 결과. 잇몸뼈가 녹고 나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환경이 생기니까 거기에 세균이 많아지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치아 교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빈 공간에 이게 이렇게 치아가 움직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당겼다고 칩시다. 그럼 이 어금니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이 치아의 앞쪽에서는 파골세포, 치아의 골을 파괴하는 세포가 작동하고 이 치아의 뒤쪽에서는 조골세포, 치아의 뼈를 형성하는 세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정의 원리죠. 그럼 치아가 이동을 할 때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이 가능한 거고, 파골세포, 즉 잇몸뼈가 녹는 현상은 세균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잇몸뼈 녹는다, 치석 때문에 잇몸뼈 녹는다. 근데 그 영향력은 거의 한 1% 미만? 99%의 영향력은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영향력이고, 그러한 세포들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교합 충격, 특히나 교합 간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8년간 크라운 제로, 발치 제로, 무발치, 퍼펙트 게임을 기록 중인 조선의 명의. 자, 야구에서 투수가 너무 완벽하면 1루에 주자를 출루를 안 시키고 수비수들이 공을 받을 일이 없죠. 투수 포수만 잡죠. 마찬가지예요. 치과 의사가 완벽하면 환자가 크라운이나 발치를 할 필요가 없죠. 제 환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치아 발치 하나도 안 하고 씹을 때 아픈 거 없고 치아 시린 거 없이 다 잘 쓰고 있어요. 8년간 크라운 제로, 발치 제로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교합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바이트 검사, 교합지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이 환자 왼쪽은 26, 27번이 없는 불리한 환경이지만 24, 25번이 그럭저럭 잘 물려서 소구치로 밥 먹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16번, 17번 교합이 잘 물리고 있죠. 특히 46번 자연치 상태 그대로 노니까 밥 잘 씹히고 문제없이 잘 쓰고 있잖아요. A 교합점, B 교합점, C 교합점.
47번 치아 자연치 대 자연치 교합으로 잘 물리고 있잖아요. 왼쪽은 34, 35번으로 소구치 두 개로 밥 먹고 있고. 근데 이거를 치아 씹을 때 시큰하다고 또는 시리다고 멀쩡한 자연치 깎고 크라운을 씌우면 이렇게 잘 물리는 교합도 안 나올 뿐더러 크라운을 씌우는 순간 교합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잇몸뼈가 녹기 시작해서 금방 임플란트하고 또 임플란트 심었는데 임플란트 심으면서 임플란트 교합을 또 안 물리게 해가지고 46번이 힘을 못 받고 47번의 교합력이 집중되면서 임플란트를 또 심고 그래서 46번 하나 크라운 하자마자 5년도 안 돼서 임플란트 심고 나서 또 47번 잇몸병 생겨서 임플란트 또 심고 두 개 심어서 임플란트 두 개를 안 물리게 하니까 45번, 44번 잇몸병 또 생기고 이런 거 일어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교합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보이게 해서 관리해라. 조명희 원장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일 내가 다 알고 있지. 크라운 하면 잇몸병 생기잖아요. 36번 크라운 했다가 크라운 한 치아 잇몸뼈 놓고 대합치 26번 잇몸뼈 녹아서 임플란트 2개 새로운 창조. 16, 17번 씹을 때 아프다고 멀쩡한 치아 신경 죽이고 크라운 씌웠다가 이 크라운이 교합이 안 맞아가지고 윗니 아랫니끼리 잇몸뼈 서로 녹이고 난리 브루스를 쳐가지고 밑에 2개 임플란트 하고 윗치아. 17번은 이것도 다 빠진 치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크라운을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치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아니 대체품이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고 그 내부를 기둥 레진으로 채우면 되잖아. 대체품이 있으니까 크라운 안 하면 되죠. 크라운을 안 하는 게 치아 수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75세 임플란트 연계. 제 환자인데 보세요. 2012년부터 2023년 진짜 11년 동안 이 환자 보고 있는데 잇몸이 이렇게 붓고 녹아도 잇몸뼈가 안 녹고 보세요. 치석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아도 잇몸뼈가 안 녹고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밥도 잘 씹고 씹을 때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요. 75세인데 치과를 7년간 스케일링 안 하는 이 환자가 바로 전 환자, 60세 환자, 도시 환자인데 열심히 이를 닦고 깨끗이 이 환자 보여? 치석이? 지구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봐봐. 이거 머리핀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치석이 보이냐고 치석이 보이지도 않는데 잇몸뼈가 쭉쭉쭉 녹고 응? 내 환자는 치석이 엑스레이에 보일 정도인데 잇몸뼈가 안 녹고 밥 잘 먹고 임플란트 하나도 안 하고 발치 하나도 안 하고 잘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석, 세균이 잇몸뼈를 녹인다는 것은 미신이죠. 지구인들은 아직도 이런 미개한 생각을 갖고 있어. 세균 치의학. 교합병을 세균 문제로 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지. 이 75세 임플란트 환자 봐봐요. 연계인 환자. 씹을 때 아픈 적이 있었지. 그때 조명희 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교합지 검사에서 교합 간섭점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 간섭점 제거하고 유지시켜줬잖아요. 치료 내용 궁금하면 이 영상 찾아보라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환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빨간 점이 교합 간섭점인데 이 간섭점을 제가 갈아서 맞춰줬어요. 그렇게 교합 관리를 하니까 치석이 있어도 잇몸뼈가 녹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닦는 기술을 왜 배워? 치실 사용법 이딴 거 배우지 말고 교합을 맞추라니까. 치과 의사 가서 원장님 교합지 검사해서 제 교합 간섭점 찾아서 제발 없애주세요. 치료비 100만 원을 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란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 치아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치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치아 통증 원인은 교합 간섭. 이거는 조명희 원장이 살아생전에 인류 치의학을 위해서 남기는 엄청난 유산이에요. 치아가 씹을 때 아플 때 세균병이 아니라 교합병이라는 걸 찾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줬고 이 환자를 8년 동안 보면서 교합지 검사를 해서 교합점을 정확하게 유지해주니까 잇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치석이 엑스레이 보이는 중에도 환자는 치아가 유지가 되고 현재도 밥을 잘 씹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통증의 원인, 치아 시림, 씹기 불편은 크라운을 하면 잘못된 진료예요.